자, 더불어민주당의 손혜원 의원이 전남 목포의 문화재 지정거리 일대에 있는 건물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기됐습니다. 또 이제 본인 명의가 아니라 친척들하고 또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 등의 명의로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목포에 네. 그러니까 적산가옥이라고 예전에 일본식 문화가옥들이 좀 많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기가 구도심 지역으로 사실 이제 상거래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아닌 옛날 뭐 거래나 이런 건 많이 죽은 지역인데 거기가 네. 지난해 8월에 근대 역사 문화공간으로 한 1.5km 가량이 거리가 통째로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 거리에 9채의 건물을 손혜원 의원이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에 매입을 했는데 예. 그게 이제 남편이 이사장으로 는 문화재단 명의로 한 3채 정도, 그리고 조카 이름으로 또 3채 정도, 또 보좌관이나 조좌관 배우자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각각 전부에서 9채를 다 산 겁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비용 같은 부분들은 전체 한 3억 가량이 들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필 저희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또 예. 본인의 이름으로 매입하지 않은 것이 9채나 상당수가 되기 때문에 혹시 이게 투기 의혹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한 언론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의혹이 제기됐고 손혜원 의원은 절대 아니다라고 그럽니다. 이제 투기 의혹이 보도되자마자 즉각 이제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정책 간담회를 하러 처음으로 목포를 내려갔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예. 갔는데 그 목포에 있는 적산 가옥들 목조주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목조주택들을 리모델링을 하면 예. 아주 문화적 가치가 있는 그런 갤러리나 카페나 예.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사람들을 권유한 것이고 저는 나중에 그 거리를 면으로 동네 전체를 문화재 예. 지정을 했다고 그래서 참으로 의아해했어요. 예. 일단 뭐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해명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네. 네. 뭐 그 앞뒤를 다 따져보기 전에 목포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네.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를 투기 목적으로 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네. 그리고 목포를 지역구로 가 계신 박지원 의원님을 인터뷰를 하셨는데 절대로 투기 목적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까 예. 우리 양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다 합쳐서 한 3억 정도 되는 비용이고 9채에 9채가 3억 정도 원. 되는 거고 네. 손혜원 의원이 지금까지 살아온 궤적을 보면 문화에 대한 사랑이나 문화재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각별한 분이시고 네. 그리고 투기를 목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목포가 아니라 강남이나 수도권을 했을 텐데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어제 예. 그 SBS에서 4배가 올랐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예. 거의 거래가 없다고 하는 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손혜원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정확히 살펴봐야겠지만 저는 목포를 투기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요 쟁점들을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이 쟁점이 모두 이제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던데 가장 먼저 해당 지역이 문화재 거리로 지정될 것을 미리 알았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손혜원 의원이 지금 문화재 관련해서 또 고미술 관련해 가지고는 뭐 네.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목포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 손혜원 의원이 의원이 아니었고 네. 그 기존에 있었던 그냥 민간 일반인이었다면은 아마 너무나도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소위 말하는 큰손 유명한 사람이 왔으면 지역 경제 살릴 수도 있는 거 일단 아니겠습니까? 상임위가 문화체육관광 그렇죠. 이제 예, 그게 상임위입니다. 문제죠. 이제 손혜원 의원이 지금 해당 상임위에 있고 네. 또 과정에서 이거를 그러면 1년 전에 과연 이게 문화재청에서 이게 지정하는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알고 투기했느냐 예. 아니면 모르고 했느냐 이것도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예. 또 하나는 해놓고 또 이걸 만드는데 힘을 쓴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올 수 있는 문화재 것이거든요. 지정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 문화재청장까지도 만나서 이거를 지금 홍보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손혜원 의원을 알기로는 지금 김성수 여사하고의 친분으로 인해서 정치에 들어오게 됐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를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렇다면은 대통령 부인하고도 여사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있고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그런 지금 얘기는 말씀하신 부분은요.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말이 틀렸다면 제가 잘못한 것이겠지만 예. 이런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신문에도 몇 번 나왔던 얘기고 게다가 또 지금 해당 상임위에 있고 문화재청장을 만났고 물론 그 3억이 4억이 됐는지 12억이 됐는지 20억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과정 속에 굳이 본인이 들어가서 했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방소도시 출신이라서 그리고 저 지역에 대해서 직감적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아니었다라면 사는 사람도 없었을 거라는 게 아마 목포 지역 그 지역을 아는 사람들의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 그 손혜원 의원이 샀던 주변에는 몇 개 건물들이 좀 매매가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여태까지 거래가 거의 없고요. 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홉 채를 다 해서 3억 가량을 들였다고 한다면 저 그림은 이제 리모델링 전에 전이죠. 예, 그러니까 전에 리모델링을 사진들입니다. 왜 했냐면 적산 가옥이라는 게 옛날 일본식 2층 가옥인데 네. 최근에 그 이후로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 위에 건물을 더 씌운 겁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벗겨내는 작업들이 필요했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문화재 거리로 지정은 됐지만 실제 문화재 지정이 돼서 혜택을 보려면 가옥별로 개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개별 신청에 지금 15개 가량이 돼 있답니다. 근데 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손 의원과 관련된 집들은 전부 다 예. 신청도 안 돼 있는 곳이죠. 근데 손혜원 의원이 우리 김정숙 여사님하고 관계가 있다고 약간 좀 과한 표현인 것 같고요. 그것과 이 사건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거고 손혜원 의원이 과연 투기를 했느냐 아니면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한 거냐라고 한 건데 네. 이게 이제 문화재 거리가 지정되지 않으면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네. 문화적 가치가 있는 그 건물들을 다 허물고 네.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은 지금도 오늘 제가 다른 데서 봤지만 을지로에는 을지면옥이나 기타 등등의 아주 노포들이 재개발 때문에 다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쉬워했던 사람들이 그 집을 샀는 것과 같은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포를 지키기 위해서 목포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돈을 투자한 거라고. 그렇다면은 이제